5편 꿈. 에스크, 꿈의 법칙. 에스크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에스크, 식, 노크의 이니셜을 딴 약자이지요. 이것을 두고 꿈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칙은 세상에 수많은 법칙들이 있지만 가장 단순하면서도 완벽한 법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말처럼 단순함이 복잡함보다 더 어렵습니다. 더 이상 덧붙일 게 없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게 없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세 단계에서 더 이상 뺄 게 없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하지요. 꿈의 법칙 에스크가 탄생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때 세상을 놀라게 한 시크릿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론다번이라는 여성이 힉스 부부의 유인력이라는 책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책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서 선풍을 일으켰지요. 3억 권의 책이 팔려나갔고 6억 명 정도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생각만 하면 우주가 도와서 내 꿈을 이루어준다는 것이지요.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뉴에이지입니다. 그리고 생각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은 맞지만 생각만으로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그래서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약 1%만 성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99%의 사람들은 오히려 절망에 빠지고 말았지요.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 이 책을 신봉하다시피 했는데 절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생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실행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쏟아져 나온 책들이 많았지요. 실행이 답이다. 들이대류의 책들이지요. 그런데 그냥 막 들이대면 안 됩니다. 마구 들이대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들이댄 만큼 피해가 클 수도 있고 자칫 잘못 들이댔다가는 죽는 수도 있습니다. 잘 들이대야지요. 그래서 생각과 실행 사이에 뭔가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뭔가가 필요하지요? 뭘까요? 오랫동안 고심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드디어 그 답을 찾았습니다. 성경에서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서 에스크, 식, 노크가 나왔습니다. 생각과 실행 사이에 들어갈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방법이 그 사이에 있어야 했지요. 방법이 나쁘면 아무리 꿈이 좋고 실행력이 좋아도 꿈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꿈, 방법, 실행이라는 꿈의 법칙 에스크가 탄생된 것입니다. 먼저 꿈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꿈을 구했으면 그 꿈을 이룰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방법이 나왔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그리고 될 때까지 두드려야 합니다. 꿈과 방법과 실행, 이 세 가지는 꿈을 이루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법칙입니다. 구하라. 에스크. 꿈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꿈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꿈이 없고 어른들도 꿈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힘이 들수록 꿈이 있어야 합니다. 꿈마저 없다면 정말 끝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바로 꿈입니다. 멧돼지 사냥을 나간 사냥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마리의 사냥개를 숲속에 풀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사냥개 한 마리가 숲속의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숨어있는 멧돼지를 본 것이지요. 그런데 한 마리가 달려가자 나머지 9마리의 사냥개도 그 한 마리의 뒤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점차 지친 사냥개들이 하나 둘씩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9마리가 다 숨을 헐떡거리며 달리기를 멈췄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마리가 끝까지 달려가서 결국 멧돼지를 물었습니다. 이 한 마리는 말할 것도 없이 처음 멧돼지를 직접 눈으로 본 사냥개였습니다. 확실하게 목표를 본 사냥개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간 것이지만 나머지 9마리의 사냥개는 목표는 보지 못하고 다만 맨 먼저 달려간 사냥개만 본 것이지요. 분명한 목표를 본 것과 목표를 보지 못한 것, 이 차이는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명한 꿈과 목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꿈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꿈을 갖기 전에 먼저 부모들이 꿈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가 꿈을 가져야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식탁에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세상이 힘들다 보니 부부싸움을 하는 부모들이 많지요. 그런데 부부싸움을 보고 자라는 7세까지의 아이들은 자율신경이 억눌립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600번이나 떨린다고 합니다. 이때의 공포지수는 전쟁터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수류탄에 맞아 내장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볼 때와 같은 공포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억눌린 심리 영향은 수십 대까지 이어집니다. 미국 뉴욕시 교육위원회가 한 부모의 영향에 따라 그 후손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기 위해 18세기 두 사람의 표본 모델을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프린스턴 대학교의 설립자요, 미국 부흥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즈였고, 다른 한 사람은 뉴욕에서 살롱 술집을 경영하여 거부가 된 마커스 슐츠였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부부의 금실이 좋았고 사랑으로 자녀를 길렀습니다. 반면에 슐츠는 가정을 그저 먹고 자는 곳, 머무는 곳으로만 여겼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5대에 걸친 후손은 896명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1명은 부통령, 4명은 상하원 의원, 12명은 대학 총장, 65명은 대학 교수, 60명은 의사, 100명은 목사, 75명은 군인, 85명은 저술가, 130명은 판검사 또는 변호사, 80명은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마커스 슐츠의 5대에 걸친 후손은 1062명이었습니다. 이들 중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사람이 96명, 정신병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영세민이 286명,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460명이 되었습니다. 부부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도 큽니다. 부부가 꿈을 가지면 싸울 일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부모부터 꿈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부모를 닮아서 아이들도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식탁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아빠의 꿈은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집도 장만하고 그리고 어려운 처지의 아이 10명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야.
엄마의 꿈은 무엇인지 아니? 엄마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한 몸으로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아이들도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부모부터 꿈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가 꿈을 가진 가정은 부부싸움도 줄어들고 가정에 웃음이 피어납니다. 이것은 대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눈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꿈이 없어서 다 풀린 눈입니까? 꿈이 있어서 반짝반짝 빛나는 눈입니까? 꼭 붙잡고 있어야 사는 것이 있습니다. 놓치면 죽습니다. 바로 꿈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신화로 유명한 김태현 회장은 자신만의 목표를 늘 머릿속에 그리고 이를 30초 안에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꿈에서조차 말할 수 있는 확실한 목표가 성공과 성취를 일궈내는 마법의 주문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욕심을 내볼까요? 10초 안에 말할 꿈이 있습니까? 딱 10초 안에 말입니다. 평소에 꿈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꿈이 있더라도 희미하거나 평소에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10초 안에 꿈을 말할 수 없습니다. 꿈이 뭐냐고 물으면 보통은 공무원, 연예인, 의사 등 명사로 표현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대체로 나이가 어릴수록 꿈을 명사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성숙해지면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꿈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멋진 집을 하나 구하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미국에 유학 가서 유엔에서 근무하고 싶다. 이렇게 동사로 표현하는 것이지요. 물론 명사나 동사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높아집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들어봤지요? 원래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힘을 말합니다. 심리학에서는 고난이나 시련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을 말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아야 어떤 어려움에도 금방 회복이 됩니다. 꿈이 있으면 그리고 그 꿈이 단단할수록 회복 탄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이 들수록 꿈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똑같은 일을 만났을 때 그 해석이 다릅니다. 이번 기회에 꼭 꿈을 구하고 만들기 바랍니다.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꿈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어떤 꿈을 가지면 좋을까요? 어떤 꿈을 가져야 하는가는 개인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다음 3가지를 기준으로 하면 좋습니다. 일생을 두고 꼭 이루고 싶은 꿈,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꿈,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꿈. 피터 드러커는 사람은 꿈의 크기만큼 자란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설정한 기준, 즉 자신이 성취하고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성장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되고자 하는 기준을 낮게 잡으면 그는 그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 만약에 자신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높게 잡으면 그는 위대한 존재로 성장할 것이다.